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고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주변은 금세 어두워지곤 했다. 그곳에 다니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낡은 기숙사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 기숙사는 오래전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믿었고 용감한 친구 무리가 그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친구들은 신학기 초 아무도 없는 주말 밤을 택해서 기숙사를 탐험하기로 했다. 밤 10시가 되자 손전등과 스마트폰만을 가지고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 건물은 폐허가 된 모습이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창문은 깨진 것이 많았다. 겁에 질린 친구들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기숙사에 들어서자마자 미묘한 공포감을 더하는 바람이 창틀 사이로 휘몰아쳤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2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였다. 그들은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오후의 침묵 속에서 너무도 실제처럼 들렸다. 친구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여기 정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먼지가 가득했고 몇몇 방문은 녹슨 경첩 때문에 비틀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어느새 끊어지고 대신 가느다란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여기에 왜 왔어? 그 말은 물어봐서는 안 될 속삭임처럼 퍼져나갔다. 친구들은 집단으로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그중 평소 소문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수민이 앞장서기 시작했다. 수민이 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마지막 방 2중에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곳에서 기괴한 장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흑백의 오래된 사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오랜 세월 전 이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사진 대부분이 이 기숙사 내에서 찍힌 마지막 날에 기록된 것처럼 보였고 촬영된 학생들의 얼굴은 모두 심각한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이었다. 친구들은 더 이상의 호기심에도 지쳐 있었고 마침내 학교 기숙사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도 친구들은 그 기숙사에서 경험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방문했던 이후로 학교 주변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밤이면 어김없이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며 누군가 계속해서 기숙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이 그 건물에 정말 숨겨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날 밤의 기묘한 사건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그 소문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앞으로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날의 사건이 주었던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그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채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습관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졸음을 참아가며 사이트를 돌아다니던 중 나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게시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이트였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나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그 글을 클릭했다. 글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적혀 있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아주 독특한 URL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URL은 무작위의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첫눈에 보기에도 수상쩍었다고. 그러나 그 남자는 호기심에 지고 말아 그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한다. 사이트에 들어가자 곧바로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당신의 가장 두려운 기억을 떠올리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남자는 반신반의하며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화면에 그의 기억이 영상처럼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오싹함을 느꼈다. 사이트는 단순히 글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 마치 그의 두뇌를 읽어내 그 안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알아내고 재현하는 듯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사이트는 그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묻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의 정보까지 요청했다. 그는 두려웠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자 사이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그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그가 트라우마로 인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미래, 피하고 싶었던 불행과 고통의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남자는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미친 듯이 사이트를 닫으려 했다. 하지만 닫기 버튼은 먹통이었고 그의 하는 행동마다 사이트는 더욱 이상한 메시지를 띄웠다. 이제 그만, 도망칠 수 없어. 같은 메시지가 떠오르며 점점 더 그의 정신을 잠식했다. 컴퓨터 끄기, 전원 케이블 뽑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트는 끊임없이 그의 화면에 남아 있었다. 어느 순간 사이트는 그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너 자신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강력해지는 압박과 두려움에 결국 그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동의 버튼을 클릭한 순간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 그 이후로 그 남자는 자취를 감추었다. 인터넷에서도 그와 관련된 모든 흔적이 사라졌고 그의 실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그 사이트가 단순히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사이트에 접속했던 다른 이들의 실종 사례가 이어지며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는 글을 읽고 나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그 사이트가 존재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컴퓨터 화면에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올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꺼리는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채로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그 집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마다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검은 그림자가 창문에 나타난다는 이야기, 집 안에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 등. 그래서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금기시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금기란 깨지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특히 호기심 많고 겁없는 젊은이들에게 말입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 4명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친 나머지 산속에서 캠핑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마을의 전설적인 귀신집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손전등 몇 개와 핸드폰 플래시를 챙겨 성공적인 모험을 위해 폐가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집은 한층 더 기괴해 보였습니다. 무너질 듯한 외벽, 금이 간 창문, 문짝이 사라진 문. 그들은 입구에 서서 잠시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들어가 볼까? 그들 중 키가 크고 대담한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집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음침하고 침울했습니다. 낡고 부서진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던 그들은 거실 벽에 걸린 큰 거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울은 아직도 그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집에 이렇게 깨끗한 거울이 있다니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울 속 무언가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뒤쪽 실제와는 현실엔 없던 형체가 거울 속에서는 뚜렷이 보였습니다. 검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그들은 누구 하나 소리 내지 못하고 거울 속의 여성이 살며시 손을 들어 그들을 향해 손짓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적을 깬 것은 민재였습니다. 뛰어! 그의 외침과 함께 4명은 혼비백산하여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숨이 차도록 달리고 나서야 집 앞에 모여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말을 잇지 못하는 그들 사이에 묵직한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길밖에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본 그들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는 형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바라고 있는 모습은 거울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이야기로는 오래전 그 집에 살던 한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 집에서 숨을 거둔 이력이 있었고 이후로 그녀의 원혼이 그 집에 남아 어둠 속을 떠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경험은 그냥 재미로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로도 그들은 가끔씩 친구들 사이에서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공포의 순간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날 밤 보았던 그 여자의 눈빛은 여전히 꿈속에 찾아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신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고. 하지만 사람의 호기심이란 언제나 끝이 없고 또 다른 주민들이 조금씩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속삭임이 마을 어귀에서 들려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가족이 있었다. 이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와 두 남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고택에 살고 있었는데 집에는 오래된 고목이 하나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저주받은 나무라고 불렀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막내딸인 수진이는 한밤중에 깨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창문 너머는 깜깜한 어둠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 가족들은 점점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물건들이 자주 사라졌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이상한 소금거림을 듣곤 했다. 아버지는 새로 산 시계가 멈춘 것을 여러 번 발견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마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발자국 소리는 꼭 누군가가 마루를 맨발로 걸어 다니는 소리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가족 모두는 잠에 들어있는 상태였다. 가족들은 이 현상들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가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집에 문제가 있거나 오래된 곳이라 그런 것이라는 대답뿐이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어떤 할머니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그 고목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 나무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옛날에 그 나무 밑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영혼들이 아직도 나무에 얽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의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정성껏 고사를 지냈다.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이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시 창밖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보았다. 그 고목 밑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는 겁에 질려 달려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온 가족은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꼬박 지새웠다. 다음 날 가족은 지역의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무속인은 그 집과 나무에 대해서 듣고 나무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속인은 가족과 함께 그 밤에 다시 그 나무 아래에서 굿을 시작했다. 무속인이 주문을 외자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했고 나무가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수진이는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풀려나는 기분이었다. 굿이 끝난 뒤 무속인은 더 이상 그 집에 영혼들이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떠났다. 그 이후로 가족은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을 겪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집 밖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을 풍기지 않았다. 가족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가끔 수진이는 그날의 사건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그 나무는 더 이상 저주받은 나무가 아닌 한 가족이 지켜낸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